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익 P&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2차 전지 제조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즉, 2차 전지 공정 중에, 만드는 공정 중에 후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 엔드 유저죠.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이런 업체들이 발주를 주면 수주가 늘어나고 발주를 안 하면 수주가 줄어드는 그런 사업의 천수답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엔드 유저의 의존적인 수익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내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2천억 정도 매출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쪽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퍼지게 되는 게 내년부터 이게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상반기 중 미국 공장을 완공하고 또 현대차는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전기차를 신모델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대중화가 우리나라도 미국만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지금 이름들이 쫙 나와 있고 공정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조립 공정에 원익 P&E 이름이 나와 있고 활성화 공정에서 후공정에 원익 P&E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업체들하고도 경쟁 분야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이 LG 엔솔과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국내에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지금 3분기까지 2차 전지 장비 쪽이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공급 장치나 충전기 인프라 같은 게 약 4%, 합쳐서 한 8%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장비 쪽에 그 매출 의존도가 74%나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2차 전지 쪽에 이 매출의 의존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3분기보다 좀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엔드 유저의 발주가 줄어들었고, 왜냐면 이 엔드 유저들이 국내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정 장비는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안정화된 토대 위에서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장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발주를 받아서 제조를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납품받는 그 개별 공장마다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받았다 할지라도 발주를 받으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에 향후에 이 커스터마이징 끝나고 완전히 그 고객 공장에 커스터마이징 돼서 생산이 시작될 때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약금만 받고 그러니까 수주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그만큼 자체 자금이 있어야만 이 장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익 P&E 같은 경우는 이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외부 자금을,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먼저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죠. 그렇게 해서 이 발주받은 수주분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이 입금될 때 그 사이 터름 그거를 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원익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고 그 외 계열사 임원들이 이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익 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원익 P&E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31.23%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요번에 유상증자한 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283억을 이제 요번에 조달을 했고, 이러한 자금들은 이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수주 장비에 대한 원재료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이 전기차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 설치하고 하는 데서 수익이 발생하고 또 운영하면서도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P&E의 수익 구조가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원익 P&E는 기존 주력 사업인 2차전지 공정장비 쪽이 가장 큰 매출액의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전기차 충전기를 2차전지 공정장비 수주 납품하는 이 사업 구조에서 이 수주로부터 마지막 납품해서 이거 커스터마이징 해줘가지고 잔금을 받게 되는 그 시기까지의 이 긴 터름,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원익 P&E의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되고 있죠. 이거는 적자라는 기업 그 실적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 같이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커갈 거라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 원익 P&E는 상당한 주가 상승이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를 밀어올리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전기차 분야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그 전기차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기차 SO 시설인 전기차 충전기가 먼저 보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선후 과정을 잘 확인을 하시고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충분히 좋은 포지션을, 그러니까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